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비트렉스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트랙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먼저 그래비트렉스 기본 구성 및 트랙 종류에 대해 안내하고 그래비트렉스 기본 블록과 확장 블록을 이용해서 트랙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비트렉스는 중력을 나타내는 그래비티와 T를 나타내는 트렉스의 합성어로 중력이나 자기력 등의 물리적 원리를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피니시 라인까지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트랙을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비트렉스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아마도 골드버그 장치라는 것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골드버그 장치는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를 뜻합니다. 사진들과 같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미노의 경우 한번 쓰러뜨리고 나면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골드버그 장치의 경우에도 다양한 부품이나 재료를 준비해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이용한 트랙 장치인 마블런 역시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비트렉스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트랙을 만들고 나면 다시 반복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리고 골드버그 장치와는 달리 설계와 조립이 쉽고 트랙만 있다면 무한으로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비트렉스에는 다양한 게임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비트렉스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스타터 세트에는 그림과 같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3가지 길이의 트랙과 2가지 높이의 기둥 타일, 그리고 그 밖에 각종 타일과 액션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구성물에는 먼저 기초 토대를 만들기 위한 4개의 기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중, 소로 구분되는 트랙이 모두 18개가 있어 이를 이용해 다양한 육각형 타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 타일은 투명 플레이트나 커브, 스위치 타일 등 육각형 타일을 올려놓기 위한 기둥으로 사용되며 대형 40개, 소형 12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4가지 색상의 액션 스톤이 6개 있습니다. 트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길이가 긴 대형 트랙이 3개, 그리고 중형 트랙이 6개, 가장 짧은 소형 트랙이 9개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각각의 타일을 연결해서 액션 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물은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에는 액션 스톤을 1개에서 3개까지 놓고 손가락으로 눌러 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톤이 굴러가는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커브 타일 21개가 있습니다. 4개의 기본 타일의 경우 안쪽이 뚫려 있는 것과 평평한 것 2종류가 있어 녹색 결합 부품을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스톤이 멈추는 곳에 도착점이나 결승선을 두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의 경우 다양한 색상의 액션 스톤이 도착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액션 스톤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손가락으로 눌러 각각의 액션 스톤이 다른 트랙으로 이동하게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도착점에는 각각의 다른 트랙으로 이동한 액션 스톤이 한 곳으로 모이게끔 하여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구성물은 액션 스톤이 다른 트랙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차로 3개, 3개의 트랙을 하나로 연결해주며 특히 여러 개의 액션 스톤을 하나로 모아 결승선에 도착하게 해주는 합류 타일 3개, 그리고 합류 타일에 연결해서 액션 스톤이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 2개, 마지막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을 발사하여 가속을 줄 수 있는 마그네틱 캐넌 1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용해서 2개 이상의 액션 스톤을 다른 트랙으로 굴러가게 만들 수 있고, 합류 타일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들이 다시 하나의 트랙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벨 2 구성물은 액션 스톤이 깔때기처럼 생긴 좁은 구멍을 통과하여 아래층으로 떨어지게 하는 소용돌이 1개, 액션 스톤을 아래층으로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1개, 소용돌이나 자유낙하를 통과해서 떨어지는 액션 스톤을 받아주는 캐쳐 2개, 떨어지는 액션 스톤이 가운데 떨어지면 놓여져 있던 액션 스톤들이 세 방향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스플래시 1개, 마지막으로 레벨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투명 플레이트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투명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레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쪽에는 자유낙하와 소용돌이를, 아래쪽에는 스플래시와 캐쳐를 배치하여 액션 스톤이 레벨을 달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2의 자유낙하를 레벨 1의 스플래시를 배치하여 위에서 떨어진 액션 스톤이 아래 스플래시에 있는 3개의 액션 스톤을 움직이게 구성할 수 있고요. 또한 레벨 2에는 소용돌이를, 레벨 1에는 캐쳐를 배치하여 소용돌이를 거친 액션 스톤이 아래쪽에 있는 캐쳐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비트렉스의 확장 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기본 확장 구성으로 총 6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에는 코어와 프로 확장 버전도 출시되어서 좀 더 다양하게 트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쿠프는 액션 스톤이 아래쪽에 도착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2개의 액션 스톤이 반바퀴 회전하면서 기존의 액션 스톤을 위층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개의 액션 스톤의 중력을 활용하여 아래쪽에 있는 액션 스톤을 위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스쿠프는 트랙을 따라 도착한 액션 스톤이 스위치를 누르면 3.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3.5층이란 대형 기둥 타일 3개와 소형 기둥 타일 1개의 높이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쿠프를 통해 액션 스톤의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켜 좀 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쿠프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며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다시 세팅을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아래층과 위층의 차이가 3.5층 이상 나게 되면 액션 스톤이 트랙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트랙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스쿠프를 이용해서 액션 스톤을 이동시키는 영상입니다. 루핑은 액션 스톤이 루핑을 타고 360도 회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간의 전환을 루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스톤이 루핑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동 속도를 줄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 스톤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 트랙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루핑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핑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개의 액션 스톤이 통과해도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루핑을 통과한 다음에 곧바로 곡선 트랙이 오게 되면 액션 스톤이 트랙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트랙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루핑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마그네틱 캐논은 스타터 세트 구성품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추가로 이용함으로써 자력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자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액션 스톤보다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트랙을 이동할 수 있으며 레벨을 높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틱 캐논의 기본적인 세팅 사진입니다. 액션 스톤이 마그네틱 캐논에 도착하게 되면 자력을 이용해서 반대쪽에 있는 액션 스톤을 밀어내게 되면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캐논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액션 스톤의 개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트랙의 상황에 알맞게 앞과 뒤에 있는 액션 스톤의 개수를 조절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 캐논으로 진입하는 액션 스톤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세게 튕겨져 나가며 이때 트랙의 구성은 액션 스톤이 이탈하지 않게끔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마그네틱 캐논을 통과한 다음에 곧바로 곡선 트랙이 오게 되면 액션 스톤이 트랙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트랙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마그네틱 캐논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캐터펄트는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무줄의 개수를 늘려 탄성력을 더 강하게 하면 더 멀리까지 액션 스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1층에 있던 액션 스톤을 2층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액션 스톤을 날려보내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떨어지는 지점을 고려해서 트랙이나 캐처와 같이 액션 스톤이 트랙을 이탈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캐터펄트로 진입하는 액션 스톤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이동하게 됩니다. 단, 재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트램펄린은 탄성력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의 이동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트랙을 구성하여 트램펄린을 통과하면서 액션 스톤이 튕기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램펄린은 하단에 기울어진 높이 타일을 이용해서 이동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단 트램펄린은 조금 기울어진 상태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면 2단 트램펄린은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방향을 좀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액션 스톤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트랙을 구성하고 아래쪽에서 트램펄린을 원하는 각도로 배치하여 액션 스톤의 이동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액션 스톤이 떨어지는 위치가 높을수록 탄성력에 의해 더 많이 튕겨져 나갈 수 있으며 트램펄린 다음 타일은 기본 타일 또는 추가 트램펄린 타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펄린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트램펄린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해머는 액션 스톤이 진입하는 순간 3단에 있는 또 다른 액션 스톤이 힘을 가해주면서 기존의 액션 스톤이 추진력을 얻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머를 통해 액션 스톤은 운동 에너지를 얻어 더 빠르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레벨이 같은 트랙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보다 레벨이 높은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머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액션 스톤에 다시 한번 힘을 가해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만 한번 사용하고 나서는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해머는 액션 스톤을 가속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머를 지나고 나서 커브 타일이 오게 되면 트랙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해머를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아래에서 위로 레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쿠프와 캐터펄트, 액션 스톤의 이동 속도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루핀과 트램펄린, 액션 스톤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마그네틱 캐넌과 해머와 같은 그래비트렉스 확장 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확장 타일들을 이용한다면 나만의 유니크한 트랙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비트렉스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트랙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